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일인지 뭐 이런 걸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오케이, 시작. 네. 이제 남은 두 가지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진이라는 게 무슨 과목이냐, 무슨 학문이냐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설명하고, 오늘은 좀 빠른 시간이지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통틀어서 이게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몇 명이 같이 짠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주니어 프로젝트 같은 데서 했었죠, 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었나요? 처음에 계획됐던 언제까지 마감해서 우리가 완성하기로 했던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좀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일정이 지연된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예상했을 때는 뒤에 가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오류도 있고 뭔가 부족한 면이 있는, 그죠? 품질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회사에서 할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숙제, 과제로 해서 또 인턴 같은 데서 열정 페이로 해서 돈이 개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는 항상 개발할 때 돈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일어나는데, 되게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비용보다는 하드웨어 비용이 상당히 컴퓨터 시스템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뭐 한 1억짜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면 뭐 거의 하드웨어 사는 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그 취업률을 잘 보면 이 IT 계통이 아직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훨씬 더 취업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수요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최신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올해 100만큼 했으면 내년에 150, 200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생산성이 급히 올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기간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낮거나 비용이 초과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크게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 또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난해한 것, 생략된 작업들, 일정 때문에 생략된 거죠. 이럴 때 제대로 테스트를 못 해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단계적으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인터넷상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유럽에서 이제 그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마 전에도 폭파됐는데, 그 미국 쪽에서. 근데 이건 유럽의 얘기인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로켓이 발사한 지 몇 천만 원에 폭파했는데, 이 잘 따지고 보면 이 안에 소프트웨어에서 파라미터 하나 잘못 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파라미터의 어떤 타입이 잘 안 맞아서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가서 여기 지금 연료를 분사시키는 그런 쪽에 예상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연료 분사가 제어가 돼서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간단히 소프트웨어 한 줄 잘못 쓴 게 이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아주 유명한 책인 데스마치라는 게 있는데, 이 데스마치가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걸 환히 예견하는데 할 수 없이 끝까지 그냥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그냥 간다는 얘기죠. 요즘 회사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제 기간 내에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못할 텐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안 취해지면 그냥 계속 온고잉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큰 문제점들입니다. 유지보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살 때 보면 뭔가 설명서에 이렇게 붙여 있는 문구 중에 그런 것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결함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MS 다른 데서들 나온 소프트웨어를 잘 읽어보면 그 품질 보증 문구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구를 써놓을까요? 남아있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변경되고 재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용자는 이걸 원했어요. 근데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에는 엉뚱한 게 이게 아니고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개발하고 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낸다든지. 이건 뭐 비유지만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사용자가 원했던 정확한 것을 중간에 개발하면서도 잘 캐치 못하고 나중에 완성된 후에도 사용자가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뭘 다룬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의 여러 가지 작업들, 예를 들면 뭐 사용자 요구를 꺼낸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테스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할 때 주먹구구가 아니라 어떤 원리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먼저 있으면 나중에 개발된 게 완전히 이게 일치될 때까지 완전히 일치되도록 우리가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 작업들을 좀 더 원리적으로, 좀 더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몇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규모가 이런 소규모가 아니라 좀 더 대규모를 다룰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하나 질 때도 우리가 뭐 개인 주택을 질 때하고 큰 빌딩을 질 때하고 완전히 그 작업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적용되는 원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뭐 간단히 뭐 한 명이 개발하는 간단한 숙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용될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리나 방법이나 절차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질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소프트웨어 내다 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나 일정이나 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비용 같은 건 우리가 man month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하는 일의 양, 그걸 우리가 man mont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어떤 뭐 공공기관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SI 업체 같은 데 들어가면 아마 처음에 개발 비용을 산정할 때 몇 멤버스가 들어갑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비용의 어떤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만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타임 투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를 어느 시점에 시장에 내놓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영화 같은 거 특히 그렇죠. 그죠? 언제 릴리스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영화가 방학 때 내놓을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영화하고 겹친다든지 이러면 안 좋겠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짧은 타임 투 마켓, 그러니까 그 어떤 개발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은 우리가 나중에 거의 학기 후반부에 다룰 텐데,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품질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기능이 좋아야 되고, 믿을만 해야 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포팅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품질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 이런 기법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아마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뭐냐,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냐 물어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하니까 두 개, 품질과 생산성이 큰 목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뒤에 우리가 뭐 품질 나올 때 좀 나오는 얘기니까 요 두 개는 지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이 될 건지 실패가 될 건지, 이 기술과 프로세스와 인력, 이 세 가지가 큰 팩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건 어떤 절차로 할 거냐는 얘기죠. 어떤 순서로. 같은 프로젝트를 뭐 설계를 먼저 하고 코딩을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설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작업을 A, B 작업을 거꾸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이 개발하느냐, 어떤 팀이 개발하느냐가 상당히 큰 팩터로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과 어떤 원리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느냐, 이런 세 가지 팩터가 품질과 생산성에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사람을 굉장히 가려 뽑아요. 왜 그럴까요? 이 중에 혹시 인턴 때문에 인터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 뽑아보면 이 사람의 생산성하고 이 사람의 프로그램 능력하고 이 사람의 프로그램 능력이 많게는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사람 프로그램 뭐 하루에 10줄밖에 못 짠다. 이 사람 한 200줄 짠다는 얘기죠. 실제 그래요, 진짜. 해보면. 근데 월급은 그만큼 20배 줄까요? 안 주지. 뭐 거의 같게 죽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에 내가 본 한 3배 정도 많이 주는 거는 봤어. 근데 개발자로 해서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면 같은 비용이라고 그러면 더 능력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떤 사람이, 어떤 팀이 개발한 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쪽입니다. 자, 여기 아까 나왔던 소프트웨어 공학의 중요한 목표들, 생산성, 품질, 적은 비용, 짧은 출시 시간.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떤 절차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품질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런 큰 분야들이 있는데, 이번 학기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관리는 좀 여러분들 매니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팀을 이끌 거냐,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에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 두 가지만 하죠. 지금 요 개발 프로세스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대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크게 나누면 요구 분석이라는 단계하고 설계라는 단계하고 코딩이라는 단계하고 테스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데 어떤 요구, 어떤 기능, 어떤 성능, 어떤 걸 담을 건지 그 담을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그 설계는 여기에 있는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에 담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UML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설계 도면으로 그려보고, 그 설계 도면으로 나온 거를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테스팅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이제 영어 용어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요구 분석 단계를 requirement analysi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equirement analysis가 끝나면, 이제 이런 영어 약자를 우리가 많이 쓸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약자냐면 Software Requirement Spec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서겠죠, 그죠? 그래서 요구 문서가 끝나면 우리가 문서로 어떤 결과를 내는데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잘 정리해서 담은 어떤 문서를 우리가 SRS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끝나면 분명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결과, 그 다음에 구현이 끝나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팅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개발, 릴리스한 후에 이제 메인테넌스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 각 단계를 어떤 소주제로 배우고 각 챕터가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번 학기 우리가 프로젝트 할 텐데 프로젝트도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결과를 요거, 그다음에 이 보고서는 우리는 안 씁니다. 그냥 코딩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데모하는 걸로 마칠 거예요. 그다음에 품질 보증은 이제 한마디로 QC를 하는 거죠.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 뭐 자동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만들 때 회사에서 조립하면 그게 그냥 생산 결과를 그냥 내보내지 않죠. 분명히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잘 조립됐는지 한번 품질 검사를 하죠. 그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 단계 중간중간에 제대로 디자인 됐는지 제대로 코딩 됐는지 이 베리피케이션이 전반적인 이 결과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요구에 맞게 됐는지 그걸 검사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쪽은 이거는 주로 이제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이런 건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주로 담당하는 건데 이번 학기는 이걸 많이 다루지는 않고 맨 끝에 거의 뭐 한 두 주 남겨놓고 이런 관리에 대한 걸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